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오늘 뜨거운 핫 이슈가 있어서 TMI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 바로 옆에 계신 김재경 수장님을 모시고 저희 투미부동산의 대표 강사이자 또 KB국민은행 지금 자문위원단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방송과 세미나로 상담까지 무척 바쁘신데 오늘 TMI 촬영까지 이렇게 도와주려 나오셨습니다. 재경 소장님 환영합니다. 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옆에서 제 소개를 아주 화려하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번 촬영 잘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TMI,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수많은 정보들, 저희가 현장에 있는 감각과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가장 뜨거운 최근의 이슈죠. 분양가 상한제, 요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분양가 상한제 뭔지 정의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분양가 상한제란 토지, 건축비, 그리고 시공세 적정 이윤으로 정부가 측정해 놓은 이런 사항으로만 이제 분양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택지에서만 있는데 이걸 민간택지로 적용하려는 게 이번 규제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이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돼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로또 분양은 뭐고 후분양은 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해서 이 보험을 이제 받아야지만 선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증보험공사 허그라고 일명 얘기하죠. 허그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이 분양가를 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회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분양가를 높게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럼 후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후분양으로 많이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적용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과연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더 크게 들리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절대, 네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일명 하락론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지금 공급 너무 많다, 공급 폭탄이다, 당장 이번에 서울 2018년도 때 공급 과잉으로 떨어질 거다 얘기했지만 사실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2019년도 아직 늦지 않았다,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 강동구에 엄청나게 많이 물량들 이번에 입주하니까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입주가 쭉쭉 나오면서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입주가 통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가는데 이렇게 사업성을 칼질하게 되면 진행하겠어요?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늦게 되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지금 있는 신축이 좀 더 귀해지고 앞으로 나올 신축이 조금 더 금값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네. 바로 정답입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진행 중인 곳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데들이 마지막 신축이다라는 그런 타이틀로서 희소성을 갖게 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집값 공급을 또 줄여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서울 부동산 가격 높다 하잖아요. 네. 근데 뭐가 비싼지 아세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빌라 가격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요, 아파트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죠. 아파트에 비하면이 아니라 빌라는 진짜 거의 안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마용성 이렇게 서울 중심 지역에 아파트들 가격들 보면 못해도 5억씩 올라갔습니다. 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서 5억은 진짜 일도 아니게 올라갔는데 빌라는 같은 똑같이 마용성 입지 내에 있는 데들 보면 올라가봤자 한 3천? 2천? 이렇게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빌라랑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된 건데, 정답을 얘기해 보자면 부동산 가격 비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파트입니다. 빌라 가격은 그렇게 별로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적인 저평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빌라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지금 있는 아파트들의 희소성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이제 공급이 차단되는 게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게 언제일까요? 앞으로 2년, 3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 얘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일반 분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로또 청약인데 상한제로 더 낮춰버리면 시세랑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앞으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그분들은 또 새로운 로또네요. 그분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진짜 시행하게 되면 실제로 과연 뭐 집값이 잡히냐 안 잡히냐는 주제 치더라도 지금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청약을 받아야지 하면서 돌아설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엄청 이런 많이 얘기들은 나오는데, 사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허그에서 우회 통제하면서 분양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왜 지금 이 로또 청약이라는 단지들 많았잖아요. 청약 네. 받으셨나요? 아니, 저 하는 족족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저는 뭐 자녀도 다른 뭐 3-4명 있는 집에 비하면 가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냥 아예 포기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무주택 기간이 한 10년 이상 되는지, 그리고 청약은 한 10년 이상 넣었는지, 그리고 부양 가족이 한 3명은 되는지. 그럼 분양 가족이 3명이라는 거는 나, 부인, 그리고 자녀 2 이상은 되면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54점입니다. 참고로 이 무주택 기간이라는 거는 만 30세 넘어가야지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청년일 때부터 뭐 세대 분리해서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이게 만 30세로부터 뭐 10년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부터가 일단 40대, 50대들만 이 정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로또 청약이라는 데 가보면 지금 가점 막 60점은 1도 아니게 나오고요. 진짜 한 50점대는 되어야지 어떻게 좀 비벼보면서 당첨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돈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청약,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당첨이 돼야 되는데 당첨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전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차례 안 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게 되면 로또 청약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오히려 청약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분양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조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청약을 하려고 해도 막상 청약 단지들이 확 줄어버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몇 개 안 남은 이제 로또 청약들에 받는 사람들은 되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남은 통장들이 거기 다 몰릴 거잖아요. 경쟁률이 더 심하겠죠? 경쟁률이 엄청나겠죠? 사실 우리들은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로또 청약은 있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 또 하나가 바로 대출이 안 돼서. 맞아요. 돈줄을 막아놨죠. 그렇죠. 현금이 많지 않으면 분양 당첨돼도 뭐 이제 대출 안 되고 현금이 막 몇 억씩 쌓아놓지 않는 이상 뭐 되지가 않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뭐 10억 돈 그냥 있어야지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청약이 당첨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잖아요. 돈이 이것저것 안 되면. 그럼 결국 이걸 누가 받냐? 줍줍이 저희가 다뤘던 얘기도 하나 있었죠. 네. 그렇죠. 청약에서 현금 부자들이 그냥 다 이렇게 싸게 해놓은 것들 이제 다 쓸어가는 거고, 이거가 사실 실질적으로 무주택 서민들한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가점이 진짜 높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게 된 로또 청약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내 턴이 과연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다. 오히려 시장만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발표된 거 가지고도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고, 솔직히 정부의 정책은 존중합니다. 서민들이 살기 좋게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의도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논란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후분양이라든지 좀 피해 나갈 구멍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아요. 이게 논란인가요? 뭐냐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좀 개인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에 파리 부동산 대책, 2018년도 이제 하반기에 또 9.13 부동산 대책 나왔잖아요. 네. 2019년도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또 강남 아파트 같은 끌고 경우는 있어요, 지금. 이미 몇 달 전부터 네. 막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또 하반기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카드가 이제 몇 개 안 남았던 거예요. 이미 대출 규제라든지 다주택자 억제 정책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은 이미 다들 썼어요. 종부세까지 9.13 대책을 다 꺼냈거든요. 그나마 효과가 좀 타격을 줄 만한 거가 분양가 상한제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와봤자 뭐 기존에 다주택자 억제 정책하면 양극화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되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게 될 건데 그럼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꺼낸다가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후분양제,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후분양제, 네. 이것도 같이 잡는다는 거죠. 우리가 후분양제를 가는 거는 앞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 허그에서 이 보험 나 이거 분양가 승인 필요 없다 하면서 후분양으로 80% 정도 건설 진행한 다음에 분양하는 이런 식으로 우회 규제를 피해 갔는데 이것도 같이 막히게 되는 거고요. 더 논란이 되는 거는 현재 법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곳은 지금 발표가 나더라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시행령만 고쳐서 모집 공고 승인일 기준으로부터 바꾸겠다. 그러면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난 곳들도 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지금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제초안 피해서 관리처분 인가 난 데들이 많거든요. 얘네들도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먼저 논란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형평성 문제도 그쵸? 있고요. 그러면 당장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가능성들도 높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상황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너무 높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어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한 실무 자산인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배제한 채 이렇게 규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쳐요. 뭐 이렇게 소급 적용도 한다고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개판이 된다고 칠게요.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거가 바로 뭐냐면 건설 시장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위축되겠죠? 그렇죠. 그나마 일본 건설사야 버티겠지만 뭐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거가 엄청난 타격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돈 시공할 때 이게 돈 문제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고 지금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로 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당장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 장기 집권을 하려면 지금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막 지금 돈도 풀겠다, 추경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건설 경기가 여기서 더 위축된다? 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걸 사회적으로 혼란이 좀 올 것 같아요. 무섭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걸 시행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겁주기만 될 것인지 진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나올지는 한번 뚜껑을 까봐야 될 것 같고요. 설령 타이트하게 규제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지, 진짜 건설사들 막 죽어나가겠다 이런 소리 나오게 되면 또 과연 몇 년 뒤에 또 금방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 분양가 상한제 이슈, 김재경 소장님의 다양한 의견과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과연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가 되면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런지, 저희 투미TV의 TMI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는 어렵다, 공급 부족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집값을 잡기에는 좀 부족한 카드가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께도 지켜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투미TV에서는 투미 TMI 부동산 투머치 인포메이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과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